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며 내년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보다는 둔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마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산업 또는 섹터에 주목해야 한다는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펀디멘탈이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내놨는데요. 이렇게 주식은 상대적인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여기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단쇼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시간 동안 김민준 전문가님의 스페셜 케어가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또 종목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또 찾아주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드룹조아님께서 1등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전 시간에 이제 미란 앵커님이 블랙미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지 드룹조아님과 레제비츠님께서 블랙미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블랙미러가 이제 기술 발전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드라마를 한 편씩 만드는데 거기에 메타버스 비슷한 이야기도 이미 수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몇 년 전에 봤었던 이 블랙미러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블랙미러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타나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현고님 안녕하세요. 진단쇼 화이팅! 이렇게 귀여운 응원을 남겨주셨는데 네, 화이팅해서 진단쇼 1시간 동안 진행해 볼 테니까요. 우리 현고님께서도 1시간 내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날님도 와주셨고요. 러브수기님도 안녕하세요. 와주셨습니다. 깽님께서도 오늘 민주님 특집인가요? 댕이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깽님도 여기서 진단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수리님 안녕하세요. 예쁜 눈웃음을 지으면서 찾아와 주셨네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최근에 방산주들이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며칠 동안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산주와 관련해서 폴란드가 가장 이 핵심적인 이슈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채 리스크 이슈가 뜨기도 했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푸틴이 핵무기 위협 발언을 내놔서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대금 지급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금 지급을 할 때, 단기간 내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주포는 2026년, 2027년, 이렇게 단계를 두고, 단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슈가 왜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일주일 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카이 쪽에는 완료했습니다. 보통 방산 같은 경우는 선수금 지급을 10%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비청과 맺은 계약이 한 16조 정도 되는데, 뭐 그러면 10% 정도가 이제 대략적인 금액인데, 이번에 카이 쪽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무슨 뭐 약간 이례적인 일이라고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대금 지급을 선수금으로 30% 정도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대금 지급의 여력에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식을 제거시켰다고 저는 좀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지수가 안 좋은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제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 위협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행태를 이해는 하겠습니다. 뭐 러시아 군사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러시아는 뭐 핵무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충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인접 국경에 있는 폴란드는 이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 방산에 대한 뭐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에는 좋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도와 같은 사태, 인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폴란드는 뭐 군비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액을 좀 하고 있고, 나토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미 선수금을 또 10%가 아닌 30%를 지급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여력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 구매에 대한 대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2026년, 또 2027년, 8년 이렇게 단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또 인이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식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뭐 아이나 굉장히 여성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뭐 전쟁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은 또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단지 이 장기화가 된다고 해서 예전 같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보이겠느냐?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방산도 뭐 현대일트럼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등등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 선별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가던 방산주들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반영하셔서 방산주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플랜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제갈공명님이 보내주신 현대위아고요. 74,5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현대위아 살펴보면 74,500원이면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약간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근데 현대위아 수급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수급을 좀 많이 빼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현대위아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현대위아를 74,500원에 진입하신 사유에 관해서는 충분히 보이고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지금 이 그림이 뭐 예전에 좀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한 9월 정도에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업체고 등속 조인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대위아를 보시게 되면 올해도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에도 실적이 가이던스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밸류적인 측면도 7배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왜 이제 떨어졌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대외 변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함들이 있죠. 밸류도 싸고 실적도 괜찮고 이런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앞에 좀 장사가 없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아쉬운 측면은 지금 뭐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다 굉장히 저조한 측면입니다. 뭐 금액대를 보더라도
요즘은 코스피 종목도 하루에 매입 매수가 100억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탑10 종목 안에 겨우 한 4-5 종목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이제 저조한 측면인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뭐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심약한 분들이 외인이나 기관에서 조금만 매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주가가 등락 과정이 좀 심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흐름이 좀 전개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질문을 하신 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내가 보유했을 때 이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기결될 수 있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업황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앞으로 뭐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대형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지장이 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고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뭐 이제 큰 재화 상품 쪽에서 소비를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사전 이제 예약돼 있는 부분들이 완판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소비자 물가를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있는데 확인이 된다면 증시의 재반등 요소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닥권 지지는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5만 원을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설령 이탈한다고 하도 비중을 봤을 때 겁을 내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약간 체감 지수가 좋지 않고 탄력성이 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는 문제가 없다.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이 두 부분을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투자 관점으로 경기 침체 국면까지 넘어가는 투자를 좀 할지, 재반등 시에 좀 탄력이 나왔을 때 리바운드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하실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질문에 맞춰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유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종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이제 이 선택은 제갈공명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 보면서 전략을 짜볼지 이 부분은 잘 판단해 보시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손실 없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갈공명님의 현대위아 진단을 해드렸고요. 네, 그동안에 서단계 1년차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네, 서단계 1년차님 오늘은 약간 지각을 하셨지만 저희 진단쇼는 지각생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언제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두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네. 삼성 바이오릭스 네. 86만 원에 사서 네.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으시네요. 예, 그런데 네. 현재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다시 더 떨어질 때 다시 사야 되는지, 또 두 번째는 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네. 언제쯤 이렇게 또 86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문 물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86만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팔고 나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지금 계속 보유를 하면서 기다려 볼지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플랜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나요? 일단 다시 사고 다시 팔고 그런 부분은 매매 관점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진행을 하셨어요. 86만 원에 사신 거 보면 이동평균선을 참조해서 분명히 사셨어요. 진입에 기술적 관점으로 진입하신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차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단기가 옳고 장기가 뭐 그르다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릴 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는데 종목의 선택에 관해서는 문제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자주 사고 팔면서 매매 관점으로 진행했을 때 물론 대형주로서 단기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성향의 문제인데 좀 적합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시가총액 이제 SK하이닉스를 밀어내고 뭐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투자 관점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이라는 것은 비중을 10%부터 시작해서 떨어질 때마다 완만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매집이라고들 표현하죠.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얼마 기간 동안에 이 비중의 50%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평선에서 차트 모습을 좀 같이 보시죠. 단기 반등세를 좀 쓰는 요소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추가 반등이라든지 단기 반등세가 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 요소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동 부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뭐 양옵션 만기일 문제도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대외 변수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고 또 소비자 물가를 앞둔 등락 과정, 그다음에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금주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좀 떨어질 때 재매수를 하는 게 좋냐, 이 부분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기간에 바로 올라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단지 전략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시 나는 좀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셔서 CPI 다음 주 발표가 있는데 CPI 전에는 조금 종목들이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일단 금액을 철수하고 박스권 받아 75만 원 정도부터 모아가겠다. 이런 전략. 그리고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일 거라고 조금 예측을 하는 쪽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로 변형을 좀 하신다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고요. 굳이 그러면 뭐 여기 비중 50%에서 내가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서 좀 길게 끌고 가도 되겠느냐? 그 부분은 문제없다 말씀을 드리고, 단기 매매 관점에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시라면 지금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박스권 하단인 75만 원대에 재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락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좀 마무리되고 반등세를 쓸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가 확인된 이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보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또 고민된다면 진단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갈공명님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일교차도 크고 해서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진단쇼 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라고 항상 뭔가 건강 챙기시라고 이렇게 좀 염려의 말을 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롬님께서도 새롭게 찾아와 주셨는데 종목을 들고 와주셨네요. 네, 제롬님은 제롬파월님이신가요? 네, 제롬파월님, 우리 시장 좀 진정될 수 있도록 좀 좋은 말들 좀 시장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롬님께서도 GCSL 들고 와주셨는데 여기서 종목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좋은날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91,1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는 게 목표인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91,100원이면 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고요. 손실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살련님께서 또 언제 이렇게 찾아와 주셨나요? 우리 살련님 토마토의 큰손 아니신가요? 항상 진단쇼에 찾아오실 때마다 이렇게 큰 손으로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떠나시는 우리 살련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서운 사람의 손을 물고 있는 개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스윗한 멘트와 함께 나타나 주셨는데, 네, 살려산타님 감사합니다. 저희 진단쇼 살련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또 진단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살련님께서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잠시 이 뭔가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 91,100원이면 손실이 좀 많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이 백화점주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우선 뭐 리오프닝으로 부각이 됐을 때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창궐 할 때 뭐 이제 우리가 안에 실내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좀 했었죠. 그리고 백화점의 매출들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랬었는데 그때 뭐 좀 피해를 또 보고 지금은 이제 소비 둔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측면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백화점주가 좀 올라가는 데는 실적이 뭐 좋아져야 되고 뭐 애널리스트 분석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면세 파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나 영업선 이익이 다시 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관광객들이 다시 좀 들어오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백화점들의 밸류와 실적을 보게 되면 한 번도 프리미엄을 받는다든지 현대백화점 밸류가 여러분 5배입니다. 5배. PBR이 0.3배예요. 청산 가치에도 정말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PBR을 갖고 있잖아요. 주식은 정말 싸죠. 실적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비 둔화가 맞는 건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실적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실적 자체는 팩트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 가이던스가 지금 올해보다 못 미치고 있는 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싼 밸류가 최근에는 뭐 원래는 수급이 한 2달치는 좋았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또 공매도가 슬슬 들어오면서 외인들 수급이 또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국내 증시나 뭐 또 마찬가지고 국내 종목에 대해서 우량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나 밸류가 문제가 없다면 현대백화점의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비 둔화, 이 모멘텀 부재. 호재성 모멘텀으로 갈 거면 면세 파트 비중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왔던 부분이 중국의 봉쇄령 완화로 인해서 중국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기간의 매매 관점으로 1월 작년에 이제 분명히 현대백화점 9만 원대 사셨으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대형 전략을 안 짜시고 비중이 지금 보니까 10%인데 가만 놔두신 게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유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단가 싸움에 좀 돌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긴 관점을 일단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이 있으니까 내년 시즌에 뭐 소비 반등이 크게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누를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돋보이게 실적을 쓰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반등세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 국면에 대한 가격 측정과 추가 매수를 몇 번 정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서 현대백화점의 비중은 제가 봤을 때 투자 관점으로 유지를 한다면 15% 정도, 20%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부분이 55,000원이 과연 바닥 국면이냐 이 부분까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말을 한다면 55,000원이 바닥권 지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PI 기간 동안에 아마 등락 과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때 추가 매수 좀 진행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91,000원에서 6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7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올 것 같고요. 5%씩 추가 매수를 쭉 지금 하시면 7만 원대 가격 전략을 보유해서 한다면 탈출 전략은 충분하실 것 같고요. 기간 보유만 하시면 좀 더 장기간을 보유를 하게 되면 주식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 국면만 항상 있을 수는 없고 하락 국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비 진작이 되고 유동성 공급이 좀 풍부해진다면 또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9만 원까지는 안동도 가능하다. 수익을 내는 부분은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 기간은 조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자. 충분히 이 부분도 종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관련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도 조금만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현대백화점 잘 들고 계시면서 수익 구간까지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현대백화점 또는 백화점 하면 생각나는 게 1층에 들어갔을 때 맡게 되는 뭔가 향수 냄새 그리고 명품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어떤 기사를 봤는데 명품 수요가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도 계속적인 이런 명품 수요가 지속이 된다면 이 백화점 쪽으로도 수혜가 갈 수 있다 이러한 기사 보도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살려님께서는 마음씨가 참 착하신가 봐요. 택배 기사님들이나 경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레시피나 캔커피를 챙겨주신다고 살려님은 토마토에 와서도 이렇게 나눔을 행사해 주시는데 살려님 이제 아이디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연말을 기념으로 산타클로스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연말 동안에 좀 토마토에도 귀여운 강아지 산타가 돼서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드룹조아님께서 보내주신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53만 2천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어쩔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54만 2천 원. 물론 오늘 저렇게 3% 넘게 빠지고는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시긴 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 대량주인데 전문가님, 이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몇 번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진짜 쉬운 진단 프로 출연 중이었는데 59만 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59만 원이 그때 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장기 성장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며 팔아라. 저점을 갱신하면 또 매도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쉬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분이 LG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의 대장주인데 떨어지겠냐 했는데 제가 말하고 나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성과 수급이 안 좋아서 내려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수급표를 보고 계신데 지금 10월 7일부터 2달 동안 3번 빼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수급을 보시게 되면 283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수급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죠. 주식이 이제 늘 어려운 게 수급이 좋다고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선도 세력의 단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려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이 공매도나 대차장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대차장고를 좀 보시겠는데 요 한 3거래일은 대차장고 좀 줄었습니다만은 요번 달에 수급을 또 하면서 이 대차장고를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결국은 공매도를 좀 했다는 거죠. 11월 1일부터 보시게 되면 대차장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차장고가 증감했다는 거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갈 때 보게 되면 한 340만 주였는데 지금 대차장고가 5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 대차 금액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외인들이 지금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공매도로 또 대차장고를 증가시키면서 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진입하신 53만 2천 원에 10%를 사셨으니까
이거는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예전에 사셨는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여기 좀 쳐놨는데 안 파셨다는 것 같거든요. 62만 9천 원에 수익이 났는데 안 파셨다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이 진입 사유는 괜찮은데 이때 한번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어떠셨을까? 왜냐하면 매매 관점이셨으니까 분명히 진입하신 거는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62동 평균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뭐 53만 원까지 이탈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서 50만 원이 아래로 한번 조정세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한번 철수를 좀 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을 때 다시 재진입을 누를 것이냐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50만 원 이탈 시에 47만 원 선에서 할 것이냐를 그리고 투자 기간으로 갈 것이냐 매매로 갈 것이냐 이 두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의 선택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은 매매보다는 투자에 적합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매매로 접근하셨다는 전제하에 61선 이탈 시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손실이 없고 매매를 다시 해보고 싶다면 50만 원 이탈 시에 재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투자 관점이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전략 문제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매매 전략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자,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잘비츠님, 그 쥐처럼 소 같은 거 타고 수익이 쭉쭉 나면 좋겠네요. 네, 12간지의 쥐가 소를 타고 1등을 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소 같은 걸 타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른 빨리 좀 경기가 나아져서 베어 마켓이 아니라 좀 불스 마켓이 돼서 우리가 모두 개미가 아닌 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진단쇼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함께 힘내서 수익이 날 때까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제롬 파월도 종목 투자를 하나 봅니다. 제롬님께서 보내주신 GC셀이고요. 73,800원에 보유 비중은 5% 들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떡해요? 73,800원인데 지금 49,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5%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하면 손실이 그래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보니까 7만 원대면 올해 3월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예전에 60짜리 SL이죠. 60짜리 SL인데 주가가 이제 떨어진 이유는 60짜리 SL에서 이제 하는 거는 NK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이거 전임장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약간 협력사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아비타더라고요. 근데 나스닥 이 상장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철회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탄 게 아닌가 지난달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차세대 체폐 치료제에 관해서는 뭐 저도 공방에 좀 추천해봤던 HK 이노인과 같이 뭐 공동 과제를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의 내용 자체는 제약 바이오 치고는 뭐 60짜리 SL 예전에 다 하실 테니까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지 여기도 이제 실적이 없었던 제약 바이오 기업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3분기까지도 괜찮았던 쪽인데 특히 1분기 좋았던 쪽인데 내년에는 실적이 좀 반토막 나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약 바이오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늘 제약 바이오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접근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실적이냐?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것은 모멘텀이죠. 뭐 임상 실험의 이런 단계들.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5%니까 비중이 헤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보유를 하는데 좀 탈출 전략을 짜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온 전략이 괜찮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 녹십자 랩셀에서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이 대량 배양인 것 같아요. 녹십자 랩셀이 가장 기술에서 대량 배양하고 이 동결 보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좀 후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적을 생각한다면 장기 보유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추천드리고 싶지만 내년 시장의 제약바이오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각적인 것을 모멘텀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10%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73,000원, 뭐 5만 원 잡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6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반등세를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좀 빠질 때 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전에 종목의 등락 과정을 좀 보면서 하단은 4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실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의 가이던스가 반토막으로 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포트 교체 의견 리바운드 6만 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C셀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반영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세곰지말님 어서 오세요. 찾아와 주셨네요. 저에게 또 반갑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늦어도 괜찮습니다. 세곰지말님 언제나 환영해요. 그리고 세곰지말님 그 전에는 세옹지마였다고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살려님은 그 전부터도 알고 계셨다고 하시네요. 두 분이서 단짝 친 곳인가요? 토마토에서 단짝 친 곳인가요? 세옹지마가 정말 주식시장에 가장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 세곰지말님 점점 아이디가 귀여워지는 것 같습니다. 테리님께서 이제 새콤달콤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세곰쥐말님이 만약에 새콤달콤으로 바꾼다면 세곰쥐말님이었던 걸 아는 것을 댓글에다가 한번 자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겨울바다님께서 보내주신 안랩입니다. 안랩 68,9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보니까 올해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종목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일단 제 주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본부팀이 전화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랩을 사신 걸 보시게 되면 이건 분명히 기술적인 관점으로 사셨어요.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약간 지금 기관 행보의 모습을 6만 원대, 5만 9천 원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고 사시고 다음 이평선택까지 이격도 부분, 리바운드를 좀 노리는 기술적인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접근 포인트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어 보이고요. 여기 기술력을 보게 되면 참 이제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부분인데 세계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정보 보안 업체의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의 퍼포먼스가 실적도 괜찮아요. 안랩은. 근데 주가의 퍼포먼스가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제 TV로 보시는 분들 동감을 하겠지만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으로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솔직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좀 뭔가 부각이 됐을 때 잘 가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여기 지분을 거의 28%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을 좀 생각했을 때 장기 보유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정보 보안 쪽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성장주의 한 축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화가 더 본격화되고 할수록 보안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은 성장주의 이제 한 축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틈새가 지금 너무 좁은 것 같고요. 또 안랩의 퍼포먼스 자체가 뭔가 약간 정치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긴 보유 관점은 별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손절을 잡고 매매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을 지금 68,900원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점을 손절가로 잡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58,900원 이탈 시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리바운드 목표가는 이평선까지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요. 반등 목표가는 72,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과 관련해서 장기 보유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셔서 투자 판단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줄마님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가는데 테리님 상당히 라임 실력이 좋으시네요. 여기 지금 이 댓글창만 보면 다 같이 지금 쇼미더머니에 와서 라임 실력을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줄마님의 역사를 이 댓글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의 세금줄마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댓글창에 남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전화 연결 통해서도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번호도 마구마구 눌러주시고요. 전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진단해 볼 종목 보겠습니다. 두드림님께서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고요. 18,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분석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레디언트 저는 사실 약간은 생소한 종목인데 이게 뭐 티켓팅, 예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가 봐요. 네, 30%면 보유 비중도 상당히 좀 있으신 편이고 근데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예전에 뭐 우리 앵커님께서 생소하다고 하시는데 인터파크입니다. 사명이 변경된 거고요. 이제 인터파크를 흡수합병에 따라서 뭐 지주사 체제를 좀 탈피하고 지금 이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인터파크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름이 왜 바뀌었으니까 그레디언트라고 쓰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업황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도소매업 하고 있고요. 뭐 공연기획, 티켓들 예약 이런 것들 여행 쪽으로 특히나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적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오히려 종속회사 진입하실 때 아이마켓 코리아를 하셨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괜찮거든요. 네, 그래도 올해도 550억 찍었고 내년에도 좀 증가 추세인데 그레디언트를 하셨어요. 뭐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부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관련주의 부각이라고 조금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관련된 주 중에서 여행 테마 속이 있는데 어제는 미국에서 현물 종목들 중에 여행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또 쓰잘데기 없는 리포트를 써내가지고 여행 수요가 감소할 거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어떤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익스피디아라서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연동성 관계로 조금 오늘 부침을 겪는 것 같아요. 뭐 보유하시는데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제가 차트 모습에 앞에 박스를 쳐놨는데 맨 처음 18,000원에 기관 행보를 할 때 거기를 이제 하단 쪽으로 보시고 접근하셨는데 추가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뭐 생기기 때문에 주식에 뭐 기술적으로 바닥이 어디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반등세가 어떻게 갈지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직 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는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것들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PCR 검사를 받고 시에서 시로 옮길 때도 PCR 검사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중국 쪽에서 약간 이 방역 정책 완화라는 표현을 좀 써서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국 관련된 주들은 뭐 눌림목이 있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조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모멘텀 부각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멘텀과 실적까지 이제 더 올라가는 종목 쪽이 있다면 탄력성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실적 쪽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멘텀 부각은 가능하다.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0%다 보니까 비중 추가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죠. 120선 16,000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네, 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좀 떨어진다면 그냥 다시 눌림목이 한번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장기 보유하는 것은 그레디언트는 좀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는 본전까지 18,000원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뭐 기간 보유를 더 하신다면 최대 뭐 2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18,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근처에 오게 되면 비중을 20% 정도는 축소하시고요. 그레디언트의 비중이 30%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0% 정도만 보유하셔서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18,000원. 그러니까 원금까지 왔을 때 이 비중은 20%가량 축소해 보시고요. 10% 정도 들고 가보시면서 수익 날 때까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캐나다에서 찾아와 주신 건가요? GS건설이고요. 24,000원에 13%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언젠간 하겠지 하고 매집 중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까지 예상을 하고 투자를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원이고 13%니까 조금 장기 보유해 보면서 대응을 해보실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전략이 좋으시네요. 주식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뭐 이제 1시간 방송이 오늘 마지막인데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에 주식은들이 이면을 봐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뭐 경기 침체로 간다 뭐 등등 악재적인 이야기가 많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내년과 내후년 경기 침체 국면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인내심을 잘 갖고 종목을 보유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뒤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여기서 뭔가 종목이 좀 부침이 있다. 참지 못하고 이제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손실 계좌로 확정입니다. 주식은 뭐 몇 프로가 떨어지든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입니다. 유가증권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시청자님은 GS건설이라는 게 지금 뭐 금리 인상 국면이고 부동산 규제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좋지 않음에도 이거를 역발상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지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집 전략을 좀 펼치겠다. 그리고 다시 유동성 공급이 좀 풍부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을 때 반등을 좀 노려보겠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중에 붙을 수도 있죠. 네온시티 관련해서 붙을 수 있고. 저는 아주 전략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금리 인상 부분이 미국에서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최저금리 부분이 확정되고 또 고금리를 얼마만큼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유지할지 6개월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금리가 확정되고 그 고금리가 유지되는 그 기간 동안까지는 매집을 하셔야 되고요. 매집을 이제 중단하는 기간은 반대로 역발상을 했을 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매집을 이제 중단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시청자님 같은 스탠스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인내심도 충분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된다. 긍정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지. 주식시장에 이제 접근하셨는데 안 돼.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들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최종 매도 목표가를 장기 보유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여기로 이제 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45,000원까지 4만원까지 반등세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했을 때 그것보다 조금 하단
38,000원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GS건설은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됐네요. 네, 항상 무한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전문가님 유튜브 라이브도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은 개인 채널이 아니고요. 우리 토마토 방송에서 하는 토마토 증권통 한 라이브 4시인데 제가 오늘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는 뭐 어떤 시황적인 이야기보다도 좀 소통을 하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민준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마치기 전에 오늘 주요 일정 참고해 보시라고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요. 수급도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람 테크놀로지 공모주가 내일까지 청약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런 세부적인 일정 내용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